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문화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취지나 설명 같은 건 좀 줄이고 바로 주제로 좀 들어가 볼까 해요. 오늘이 벌써 통합문화 포럼 6번째인데 어떤 주제를 매번 다룰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또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북한의 박물관, 미술관, 산업미술 전시회 특징입니다. 재밌겠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아주 귀한 그런 정보 또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북한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과 산업미술 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국제적인 또 평가와 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적합한 그런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깊숙한 얘기까지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4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1부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남북한 미술관과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귀한 말씀 해주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소개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의 우리 장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눌 젊은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계신 우리 이현주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이신 우리 조혜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김한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께 어떤 질문이어도 괜찮아요?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남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교수님, 대표적인 미술관 그러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남한의 경우는 아마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일 거고요. 그다음 북한의 경우는 조선중앙 미술관, 조선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분해서 남한 미술관부터, 남한에서 처음 미술관이 생긴 건 언제쯤입니까? 그거는 1909년에 생겼습니다. 1909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네요. 빠르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순종 황제가 근대적인 이 생각들을 가지고서 백성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1909년에 대한제국의 황실박물관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제자 그리고 황실의 실자를 합쳐서 제실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실박물관은 창경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창덕궁에 있었던 이 순종 황제가 창경궁에서 식물도 볼 수 있고 동물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미술관이면서 박물관인 거죠. 우리가 미술관 그러면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술관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유물들이 모여져 있으면 그게 미술관이고 미술박물관이어서 영어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창경궁에 있었었는데 그곳에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동물원하고 식물원이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곳을 일제시대 때 창경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창경원에 놀러 간다고 하고 봄에는 거기에 이 벚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봄 벚꽃놀이 하러 가기도 했거든요. 창경원으로 격화된 것 자체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창경궁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겨서 창경원으로 불렸던 거고 그게 최근에는 이제 창경궁으로 다시 바뀌면서 이제 이름을 다시 이제 찾은 거죠. 황실이 없어지고 이왕가로 떨어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왕, 친왕이고 영친왕, 왕이라고 불리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가예요. 그래서 왕가로 되기 때문에 이왕가 미술관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석조전으로 가는 거죠. 그 석조전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석조전하고 그다음 원래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라고 해서 명성황후가 계시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또 조선 미술박물관이 생겨요. 미술박물관이 생기는데 그곳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조선 미술 전람회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람회처럼 국전 같은 것을 일제시대 때 선전을 만들거든요. 그 전시도 거기서 열리고 그게 이제 열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 총독부 미술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북한의 경우는 1948년에 조선 미술 중앙박물관이라는 게 생겨요. 중앙미술관이라는 게 생겨요. 중앙미술관. 중앙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곳은 이제 그 전까지의 박물관의 경우는 주로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중앙미술관의 경우는 그거와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북한에서 만들어서 생산했었던 그 미술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현대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중앙미술관이라 할 수 있죠. 조선중앙미술관. 네, 그게 시작을 굳이 따지자면 48년으로 보면 돼요. 그거를 북한이라는 우리가 명칭을 쓸 때는 그게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창경원이라는 건 세 분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알아요. 어렸을 때 창경원 놀러 갔었는데 그게 원래 창경궁을 좀 격화시켜서 했던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창경원에 식물원이든 동물원이 있으면 그건 다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술관보다는 박물관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창경원이라고 했을 때도 일종의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듣고 좀 놀랐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사실 일제강점기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거를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미술품들이 잘 보관이 되었는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지금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는지, 혹시 뭐 손실이나 아니면 뭐 도난이나 뭐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박물관, 미술관이 아닌 박물관의 개념으로 하면 우리 고대 시대에 궁궐들이 다 박물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전고라고 해가지고 하는 뭐 신라 시대 때 있는 곳이라도 이런 곳은 그 임금님의 허리띠라든지 우리가 그 일본을 물리쳤었던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왕의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궐에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박물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많아서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해방 이후 만약에 그 1919년 이후라고 하면 6.25 전쟁 빼놓고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이런 걸 빼놓고 박물관 안에서는 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가 좀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세계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대단해요. 그건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괜찮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그 정신의 뿌리라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물을 계속 가지고 있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미술관과 박물관의 의미가 그 나라의 국력과 또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오유 질문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네. 아까 전에 그 남한의 미술관과 북한의 미술관을 따로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럼 그 미술관의 차이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니까. 네. 남한과 북한의 미술관의 첫 번째 차이점은 남한은 그 상업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립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미술관 포함해서 그것들이 상당수는 사립박물관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모든 게 45년 이후 50년부터는 다 이게 국립화됐어요. 그래서 48년에 조선미술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유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유화라는 거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의 경우는 그곳의 지도자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자마자 그 로비라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다음 김정은까지 몇 번 왔는지를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고 네네. 그 사람이 봤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돼 있어서 아 이것이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홍보의 수단이고 박물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사고라고 해가지고 중요 물품들을 따로 보관해서 어떤 유사시에 그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북한도 그게 있는지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문화재 보관 방법은 똑같은지 그게 궁금. 구석기 문화부터 지금까지 다 보존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민족의 정체성이고 그다음 문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게 다 있어요. 북한의 경우는 그 박물관 전시나 미술관을 가보면 진품이 아니라 가끔 레플리카라고 해가지고 짱 복제한 것들이 그렇죠. 있기도 한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6.25 전쟁 때 미군이 폭격을 해서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박물관에 있었었던 15만 점의 유물 중에 한 2,000점 빼놓고 다 폭사 없어졌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 수장고라고 하는 곳은 나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큰 전쟁에서도 보존할 수 있게 그렇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훼손시키지 않는 한은 이상은, 네. 괜찮게 되어 있고 북한도 그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레플리카를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다른 곳에 네. 그것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네네. 북한의 박물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말고 그 수장고에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사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고에서 가지고 있어서 강화도에 있었던 거를 프랑스가 가져갔었거든요. 의계를 가져갔는데 어떤 기록이 있는지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사고 중에 있는 것 중에 정족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걸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재 있는 거는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네. 기록으로 남겨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그런 거를 이제 3D든지 아니면 사진이든지 촬영을 해서 우리가 DB를 구축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미술은 이 장르가 같아요. 북한의 경우는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추상 조각이라든지 추상회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북한의 경우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추상에 물들지 않고 예전처럼 사실적인 모습을 장르는 같은데 이 표현의 방식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 만세 창작사에서 아프리카에 대형 조각들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천리마 운동 할 때 했었던 거라든지 했었던 그런 큰 모뉴멘탈한 거대한 조각 같은 것들을 북한에서 하는데 다른 나라는 못하고 북한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로댕이 했었던 그거를 지금 현재 북한이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에 그래서 2,000명이 넘는 만세 창작사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집체 작품을 해요. 우리는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서 그 개인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쪽은 여러 명이 같이 한꺼번에 단체 작품을 하면서 누군 얼굴 잘 만드는 사람 얼굴만 옷 잘하는 사람은 옷만 그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집체 작품을 하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특별한 현상이죠. 그렇기도 하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사람이 미술을 잘하면 미술로만 미술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단체로 집체작을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매우 크기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 외화벌이까지 돼서 북한을 또 먹여 살리는 그런 것도 되고 있어요. 자, 장경 교수님은 2부에도 계속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젊은 세 분의 패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미술관 얘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박물관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